자, 이어서 3회 문제 또 같이 풀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가 541페이지고요. 41번 문제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41번 보시면은 삼상동기 발전기 병렬운전이 또 나왔죠. 아까 우리 2회 때 문제 풀었던 것 같은데 또 3회의 연장 연속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병렬운전하는 경우에 필요한 조건이 아닌 거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앞에 우리 했을 때 키위주 곱하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아닌 거 물어보면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대표적으로 들어간다. 용량, 출력, 회전수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이제 1번에 회전수가 들어가 있으니까 정답 1번이 되겠고요. 상회전이 같아야 되고 발생전압이 같아야 되고 파형이 같아야 된다. 뭐 조건이 들어가 있는 거죠. 다. 발생전압은 이제 기전력의 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2번인데 요거는 답으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문제 단상유도 전압 조정기를 주고 부하 측의 전압의 V2, 임의가 알파일 때 V2를 나타내는 식을 물어봤는데 보기의 위치도 바뀐 적이 없어요, 이 문제. 그래서 V2는 V1 플러스 E2의 코사인 알파가 답인데 보기의 위치도 바뀐 적이 없고요. 답은 1번이었고요, 항상. 요거 계산 문제가 한번 출제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답을 좀 알려드릴 테니까 350V였습니다. 그래서 답도 계산 문제 한 문제밖에 없으니까 기억을 같이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43번 문제인데 43번은 변압계 절연유로서 갖춰야 할 조건이 아닌 거 물어봤죠. 절연유의 구비 조건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4가지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절연유의 구비 조건. 기본적으로 이제 첫 번째 뭐가 들어가냐면 절연 내력이 커야 되겠고요. 절연 내력이 커야 된다. 열에 대해서, 온도 상승에 대해서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커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점도. 우리 점성이라고도 하는데, 점도가 낮아야 되겠고, 낮을수록 이제 액체 상태가 되는 것이고, 얘가 높아지면 고체 상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 변압기라는 건 우리나라의 계절, 최악의 상태. 그래서 겨울철과 여름철이 있는데 겨울철에는 일단 여름철부터 한번 보면 여름철에는 이제 온도 상승이 이제 되니까 온도가 이제 항상 30도 이상 올라가니까 불이 붙는 점인데 인화점이 높아야 된다는 거예요. 즉 영상 130도에서도 견딜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온도가 계속 상승해서 130도 이상이 되더라도 견딜 수 있어야 된다. 그걸 우리가 인화점이 높을 것이라고 하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반대로 겨울에는 영하 30도에서도 견딜 수가 있어야 되니까 응고점이 어느 점인가요? 응고점이 낮을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4가지를 가지고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클 것, 낮을 것, 높을 것, 낮을 것. 그래서 위아래 이렇게 암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순서대로. 그래서 절연유의 구비 조건이 아닌 거 물어봤으니까 2번에 보시면 절연 내력이 작을 것이라고 했어요. 절연 저항은 커야 되고요. 절연 저항은 그 다음에 절연 내력은 커야 되니까 작을 것이라고 했으니까 정답 2번이 틀린 얘기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맞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44번인데 44번 문제에서 뭘 물어보고 있냐면 6극의 60Hz 극수와 주파수가 보이면 동기속도를 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일단 동기속도 한번 구해볼까요? P분의 120F니까 극수 P가 몇 극이냐면 6극이고요. 120의 주파수가 60, 1200rpm이 나옵니다. 동기속도를 이제 구했고요. 그때 삼상건선형 유도전동기가 1140rpm의 전격속도로 회전한대요. 1차 측의 단자를 전환했을 때 상회전 방향을 반대로 바꾸어 역전제동을 할 때 제동 토크를 전보와 토크와 같게 하기 위한 2차의 삽입할 저항을 물어봤는데 2차의 삽입할 저항 밑줄을 그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정회전 상태에서의 슬립을 먼저 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회전 시의 슬립. 위에서 이제 동기 속도를 구했으니까 슬립 공식은 어떻게 돼요?
ns분의 ns-n이 되겠죠. 좀 이따가 이제 역회전 시에는 얘가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니까 위상이 역시 반대 방향 마이너스가 되면서 플러스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때 슬립을 구해서 그때 2차 측의 회전 시에 삽입할 저항의 크기를 갖다가 물어본 거니까 공식을 한 번 더 써서 계산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동기 속도는 1200이고요. 뭐 간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회전자의 속도가 얼마냐면 아까 얼마였어요? 1140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때 정회전 시의 슬립의 크기를 구하면 0.05가 나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역회전 시의 슬립을 또 한번 구해봐야 되겠네요. 역회전 시에. 뭐, 요 놈을 갖다가 이제 S라고 할 수 있겠고, 뭐, S 다시라고 해도 되고요. NS분의 NS 플러스 N으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죠. 역회전시니까. 1200분의 숫자는 안 바뀌고 똑같이 들어가고 부호만 바뀌는 거죠. 플러스로. 그래서 요걸 구하면 역회전시가 1.95가 나옵니다. 그래서 정회전시의 슬립과 역회전시의 슬립 각각에 대한 값을 구했는데 요거를 갖다 S 다시라고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구별을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기본식은 어떻게 들어갈 거냐면 S분의 R2는 정회전시의 슬립과 역회전시의 슬립을 각각 같도록 설계하고 2차에 삽입할 저항값을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R2 플러스 뭐 2차에 삽입할 저항을 R이라고 할게요. R이라고 놓도록 하겠습니다. 같도록 거기 문제 조건에 보시면 네 번째 줄에 전부와 토크가 같게 하기 위한 2차 삽입할 저항을 물어봤으니까요. 제동 토크를 전부와 토크와 같게 하기 위한 2차에 삽입할 저항을 물어봤으니까 같다고 놓고 값을 갖다가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 놈은 정회전시니까 0.05분의 2차 저항값은 회전자 한 상의 저항값 0.005옴을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이거로 쌤 그 다음에 역회전시의 슬립 1.95분의 0.005 플러스 2차에 삽입할 저항 R값을 갖다가 표시를 해주면 되겠고 요 값을 구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대각으로 곱하면 R은 어떻게 됩니까? 예, 요거 그대로 들어갈 거고요. 0.05분의 0.005 그 다음에 1.95는 곱해지는 입장이죠. 1.95 곱해주시고 얘를 반대로 넘기면 마이너스가 되겠죠. 예, 그래서 마이너스 0.005 이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계산하게 되면 값이 얼마 나오냐면 0.195옴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건데 쉽지는 않아요. 사실 44번 문제 같은 경우에. 그래서 푸는 방법은 이렇게 풀어드렸는데 뭐 해보실 분들은 해보시고요. 과감하게 접자 그러면 답만 모호 하시든가 아예 과감하게 버리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45번 문제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뭐 잘 출제가 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44번도 가끔씩 이렇게 한번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45번 문제인데 브러쉬 리스 모터의 회전자 위치 검출을 위해 사용하는 걸 물어봤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홀 소자하고 회전용 엔코더. 그래서 두 가지가 답이 되겠는데 이것도 뭐 풀이를 한번 읽어보시고요. 답으로 체크해서 가시는 게 더 효율적인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46번 문제. 직류기의 전기자에 사용되지 않는 권선법 물어봤는데 직류기에 우리 사용되는 권선법 세 가지가 있죠. 세 가지. 일명 고필입니다. 고상권, 회로권, 2층권. 2층권은 이제 두 개 2층으로 가는 건데 2층권이 다시 중권과 파권으로 나눠진다고 그랬죠. 이게 또 중요합니다. 중권은 우리 병렬권. 그다음에 파권은 직렬권. 그래서 차이점이 좀 잘 나오니까 정리만 해드리면 A하고 P하고 B가 같고요. 중권은. 파권은 언제나 두 개. 쪼꼬파이 기억을 하시면 되고 중권은 저전압 대전류 용도가 파권은 뒤집으라고 그랬어요. 고전압의 소전류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들어가는 게 다중도가 들어가죠. 그래서 다중 중권일 때는 MP, 다중 파권일 때는 EM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하나 남았을까요? 예, 균합선이 나와 있는데 균합선은 그 병렬 운전을 안정하게 운전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다. 균합한이라고도 하고 균합 모선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병렬 운전을 안정하게 운전할 목적이기 때문에 중권에는 설치를 하지만
팝콘엔 설치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46번은 전기자에 사용되지 않는 거니까 고폐2 빼면 단층권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단층권은 이제 한 개의 층으로 감겨져 있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47번 문제 전기자 저항이 0.04ohm이고요. RA 문자 한번 적어볼까요? RA가 0.04. 그 다음에 주어진 게 분권 발전기입니다. 분권 발전기. 이따 단자 전압이 V가 100V. 그 다음에 회전수가 1000rpm, N이 되겠죠? 예. 일대 전기자 전류 50A래요. IA가 50A. 자, 이 조건일 때 이 발전기를 전동기로 사용하면 전동기의 회전수는 몇 rpm이 됩니까? 물어봤네요. 전기자 반작용은 무시한다고 그랬고. 자, 그러면 발전기에서 전동기로 바꿨다는 얘기잖아요. 전동기로. 그럼 일단은 발전기의 공식을 쓴다 그러면 발전기부터 한번 가볼까요? 이는 어떻게 돼요? V 플러스 IA, RA 이렇게 잡아줄 거고요. 자, 구해봅니다. V는 얼마냐면 100 플러스 IA는 얼마야? 50. 그 다음 RA는 얼마예요? 0.04. 예. 그래서 이 계산하면 102가 나오네요. 102. 그럼 102는 어떻게 될까요? 102. K 파이 N이니까 K 파이 자소 N은 1000rpm.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요번에는 전동기 역기 전력갑니다. V-IA, RA가 되겠죠? 부호만 바꿔주면 되니까요. 자, 그러면 요거는 해보나 마나 V가 100이잖아요. 그 다음에 5, 4, 20인데 곱하면 2가 나올 거니까 98V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그대로 넣을게요. 98대 K파이에다가 N-를 물어보고 있는 거죠. K파이는 주어진 값이 없으니까 그냥 날리면 될 것 같아요. 예, 조건이 없으니까 주어진 것도 없고. 그래서 N-는 자, 곱하면 102분의 98 곱하기 1000 하면 전동기로 회전할 때 전동기로 회전했을 때의 회전수를 구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요 계산기 누르면 약 961rpm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4번이 되겠네요. 예. 4번 961rpm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8번 들어갈게요. 48번 문제는 유도발전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물어봤는데 유도발전기는 동기기에 비해 역률이 좋은가요? 아니죠. 공극이 크고 역률이 동기기에 비해 좋다고 했는데 동기기는 역률을 100%로 항상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조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동기기보다 좋은 건 없어. 공극이 또 작고, 그래서 효율과 역률이 나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걸 물어봤으니까 1번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49번 변압기에서 부하에 관계없이 자속만을 만드는 전류 물어봤는데 우리 변압기에서 자속을 만드는 전류가 누구냐면 자화전류예요. 우리 변압기 등가회로 및 여자회로, 변압기 여자회로를 보게 되면 병렬 형태로 연결되어 있는데 철선에 흐르는 전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철심에 코일을 감아서 흐르는 전류가 자화전류인데 그때 자화전류는 자속을 만드는 전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속을 만드는 전류다. 그래서 우리 암기를 한다 그러면 이렇게 외우세요. 자자. 앞에 있는 글자를 맞춰서 암기를 해주시면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9번에 나온 2번이 되겠고 그 다음 50번 문제 계산 문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분권 전동기의 전격 전압이 200V 그렇고요. 그 다음에 전류가 105A인데 전기자 저항 및 계자회로의 저항이 각각 0.15ohm과 45ohm, 기동 전류를 전격 전류의 150%, 즉 1.5배가 된다는 얘기죠. 그때 기동 저항은 약 몇 ohm인가 물어봤죠. 기동 저항을 설치한 이유는 기동 전류를 작게 하려고 설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기동 전류를 그대로 한번 써보죠. 기동 전류는 전격 전류의 150%, 1.5배를 적용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전류에 비해서 1.5배가 더 흐른다는 거예요. 기동시에. 그럼 전격 전류는 얼마냐면 거기에 주어졌는데 전격 전류가 얼마예요? 105A인가요? 전격 전류 105A. 곱하기 여기 1.5배를 해주면 기동 전류를 일단 구할 수 있죠. 그래서 157.5A가 나옵니다. 자, 구한 상태에서
기동저항 공식을 한번 써볼 건데 기동저항 공식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일단은 거기 밑에 풀이를 잠깐 봐주시면 돼요. 그림을 그리지 않을 거니까. 거기 보면은 그 기동저항이 RS인데 가변저항이라고 해가지고 화살표 표시돼 있죠. 그 RS가 기동저항이 되는 거고요. RA 전기자저항이 이제 0.1옴인데 두 개가 직결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을 쓰면은 우리 직렬일대 합성저항은 RA 플러스 RS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럼 R은 I분의 V니까 이때 I는 IA가 될 것이고요. 전압은 V가 되겠습니다. 병렬에선 전압이 일정하니까. 그러니까 R은 I분의 V인데 저항 두 개가 직렬이니까 두 개를 합성저항으로 구한 거고요. 그리고 IA분의 V, 오메 법칙을 적용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V 값은 전격 전압이니까 줬죠? 얼마 줬어요? 200V 줬네요, 200V. 그럼 요 전기자전류만 구하면 되는데 전기자전류는 어떻게 구하냐면 여기 오른쪽에서 한번 구해볼게요. 전기자전류는 우리가 발전기는 플러스 전동기는 마이너스니까 I 마이너스 IF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쓰게 되면 I 마이너스 IF는 RF분의 V 이렇게 표현이 되겠어요. 자, 그럼 이때 I는 누구냐면 거기에 주어진 전격전류, 기동전류가 되겠죠. 기동전류. 이게 이제 바로 기동전류. 전격전류의 1.5배니까 그 기동전류가 157.5A를 적용해주면 되겠습니다. 예. 전격전류에 지금 우리가 이제 기동저항을 구하는 거니까 기동전류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안에. 그래서 요 기동전류는 전격전류 1.5배 구한 거 아까 157.5를 넣고요. 그 다음에 RF 계좌저항입니다. 계좌저항은 얼마를 줬냐면 40옴을 줬죠. 40옴. 그 다음에 전격 전압은 200V. 요거를 계산하면 전체 전류, 전기자 전류가 나오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전기자 전류를 구하고 있는 이유는 여기다 집어 넣으려고. 그래서 넘겨서 이제 기동 저항을 계산해 주면 마무리가 되겠네요.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은 152.5A가 나올 거고요. 그래서 여기다 152.5를 넣고 계산을 해주면 요게 1.31이 나와요. 1.31. 네. 그러면 우린 기동저항을 구해야 되니까 RS는 1.31에다가 넘겨서 빼주면 되죠. 누구를? RA를. 전기자저항은 아까 얼마라고 했냐면 0.1옴이라고 그랬죠. 0.1옴. 그래서 구하면 1.21이 나오나요? 예, 1.2옴.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4번.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차근차근 하나씩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기동전류는 전격전류 1.5배라고 했으니까 157.5를 구하고 그 157.5에서 계좌전류를 뺀 나머지가 전기자전류가 되니까 집어넣고 계산을 해주면 1.2옴 하고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동저항을 이만큼 집어넣어야만 정상적으로 운전이 된다는 거예요. 1.5배만큼의 기동전류를 제한을 시켜서 정상적으로 운전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50번까지 했고 51번 칠판을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51번) 문제는 단락비를 계산하는 데 필요한 시험을 물어봤는데 두 가지가 있죠. 무브와 포화 시험하고 3상 단락 시험 3번이 되겠습니다. 우리 단락비에 보면 이것도 많이 했던 건데요. 이 그림을 이렇게 그렸어요. 곡선을. 그래서 여기가 이제 기전력, 여기를 갖다 우리가 IF 자속파이라고 했고, 여기 이제 첫 번째로 이제 공극선이라는 표현을 했던 거죠. 자속이 증가할 때 선. 그 다음에 무브와 포화 곡선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3상 단락곡선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공극선과 무브와 포화곡선에서는 포화율을 구할 수 있다고 그랬고, 그래서 이 포화율은 항상 왼쪽 분의 오른쪽으로 기억을 하자고 했습니다. 자속이 증가하기 전과 포화되기 전과 포화된 상태 비율. 그 다음 무브와 포화 시험과 3상 단락 시험에서는 단락비를 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구할 수 없는 것은 이제 전기자 반작용이라고 했던 것이고, 이 정도 정리를 해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은 3번이었고요. 그다음 52번 문제. 자, 와류선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법 물어봤는데, 우리 규소항판이라고 그랬죠? 우리 규소항판 성층철심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철선에 보면, 우리 PI가 이제 철선인데,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히스테리시선과 와류선.
우리 히스테리시손을 감소시키고 와류손을 갖다 감소시켜야 되는데 히스테리시손은 어떻게 감소시킨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교소강판을 사용한다고 그랬죠. 함유량은 4% 했던 거고요. 와류손, 맴돌이존손을 감소시킬 때는 우리 성층철심을 한다. 철심을 얇게 잘라서 압연을 시킨다고 했던 거예요. 두께가 이제 0.35에서 0.5mm 정도로 얇게, 아주 얇게 잘려 있다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와류손을 감소시키는 방법은 성층철심이 들어가면 됩니다. 4번이 답이 되겠네요. 4번. 그랬을 때 이제 철손이 감소가 된다라고 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53번. 저항부하를 갖는 단상 전파에서 정류기의 평균 출력 전압 물어봤는데 알파는 사이리스타의 점호가, VM은 교류 입력 전압의 최대값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SCR이 주어지면 그 점호각이 주어질 거고요. 그 점호각에 의해서 전압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상 전파라고 했는데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ED는 우리 몇 배라고 그랬어요? 반파의 2배. 그래서 0.9의 2가 되는 거죠. 반파는 0.45니까. 근데 거기에다 원공식은 이렇게 들어가죠. 파이분의 2 루트 2의 2 한 다음에 그 SCR이 주어지면 2분의 1 플러스의 코사인 알파 각도까지 이렇게 적용을 해줘야 됩니다. SCR이 주어지지 않으면 무시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반파의 2배가 되기 때문에 2 루트 2가 된 건데 요게 이제 직류전압, 요게 교류전압이 되는 거죠. 2를 바깥으로 빼면 이렇게 되겠죠. 2파이분의 2 루트 2의 2 1 플러스의 코사인 알파가 될 거고요. 지금 공식을 찾는 거니까 요거 약분을 하게 되면 파이분의 VM이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교류인데 교류의 실효값이기 때문에 실효값에 루트 2를 하면 최대값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1 플러스의 코사인 알파 이렇게 공식이 나온다 그 얘기입니다. 직류 출력 전압이. 그래서 이거 정답 찾게 되면 파이분의 VM 1 플러스 코사인 알파에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그 다음 이제 54번 갑니다. 54번은 동기전동계 V곡선 위상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물어봤는데 아까 했잖아요. 이것도 우리 이거 잘 출제돼요. 전동기 파트에서 동기조상기 얘기하는 건데 V곡선이 되는 거죠. V곡선. 그래서 아까도 뭐 했지만 역률이 항상 1이잖아요. IA가 있고 IF가 있을 적에 역률 코사인 세타를 1로 기준을 잡으면 전기자 전류가 최저점일 때 역률은 항상 1이라는 거죠. 예. 우리 이제 그 동기전동기를 무부하로 운전하면 동기조상기인데 무부하 상태는 손실이 없으니까 역률이 항상 1로 상태, 1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기자 전류가 최저점일 때 역률은 항상 1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0이 아니라 1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 다음 55번 문제. 발전기의 종류 중 회전 계좌형으로 하는 거 물어봤는데 아까 이제 했던 얘기죠. 2회 때인가요? 예. 계좌가 회전하는 발전기 동기 발전기입니다. 1번. 그래서 동기기에서 또 하나 기억하실 거는 Y결선이라는 걸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상전압이 기준이니까. 그래서 성간이 주어지면 루쌈을 나눠줘야 된다는 거고 반대로 성간을 물어보면 상에다 루쌈을 곱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56번인데 칠판을 좀 정리하고 자, 56번 같은 경우에는 뭘 물어보고 있냐면 변압계 정격을 물어보고 있어요. 정격을 정의한 것 좀 옳은 거 물어봤는데 우리가 이제 정격 전압 220, 380, 주파수 정격값 60Hz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값들은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그 명판에 찍혀 있는 것 값들이잖아요. 모든 기기에 보면 스티커가 됐든 명판 됐든 찍혀 있는 값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옳은 건데 2번이 되겠죠. 정격 2차 전압은 명판에 찍혀 있는 기재되어 있는 2차 권선의 단자 전압이다.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판 값이라는 거예요. 그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57번 문제 10kW 3상 200V 유도전동기의 전부하 전류가 몇 암페어냐 물어봤네요. 효율과 역률이 주어졌고요. 요거는 이제 용량 P의 단위가 중요한데 킬로와트니까 유효 전력이 될 거예요. 3상 루트 3 VI의 코사인 세타가 될 것인데 거기에 효율이 또 주어졌으니까 효율까지 적용을 하면 돼요. 그래서 전류값을 물어봤으니까는 I는 루트 3 V 코사인 세타 효율 2타분의 P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루트 3에다가 전압이 얼마냐면 200V 줬고요. 그 다음에 역률이 85%, 0.85, 효율도 85%인가요? 예, 0.85. 똑같네요. 이렇게 잡아주고, 예, 용량 10 곱하기 10의 3승. 기본 단위로 가야 되니까, 이렇게 하면 값이 나오겠습니다. 약 몇 암페어 나오냐면 39, 약 40암페어 정도 나온대요.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냐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8번 갑니다. 58번 문제는 단상유도 전동기에서 기동 토크가 가장 큰 거라고 했는데, 단상유도 전동기는 기동 토크밖에 없다고 했죠. 아까도 이제 2회 때 했는데, 요 3회 때 문제는 또 한 번 나왔으니까 앞에 정리한 내용으로 간단하게 말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콘 분쇄였죠. 반발 기동형, 반발 유도형, 콘덴서 기동형, 그 다음에 분산기동형, 쉐이디 코일형,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었던 게 아까 모노사이클릭형 전동기까지 정리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동토 가장 큰 거는 반발 기동형, 1번이 답인데, 이 반발 기동형, 기동이 항상 시작점이니까 첫 번째 와야 된다고 했던 것이고요. 얘는 브러쉬를 단락해서 기동을 하는 방법이다까지 정리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9번인데, 변압기 온도 시험을 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 물어봤는데요. 온도 시험은 대표적으로 실부하법, 반환부하법이 있습니다. 근데 실부하법은 단점이 전력 손실이 좀 커요. 그래서 잘 쓰지 않고 대부분 이제 반환부하법을 많이 쓰고 있는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채택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있는 반환부하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0번 마지막 문제인데, 동기발전기 전기자전류를 I, 유기기전력과 전기자전류의 위상각을 세타라 했을 때 직축반작용을 나타내는 성분을 물어봤어요. 우리가 이제 동기기에서 전기자 반작용을 보면, 아까 우리 이제 십자가 그려가지고 한번 봤거든요. 왼쪽이 발전기, 오른쪽이 전동기 했던 것이고요. 위상은 시계 반대 방향이라고 그랬고, 위에는 감자, 아래쪽은 증자 또는 자화작용, 그 다음에 위아래는 이제 전류축이 된다고 했던 거죠. 그래서 발전기를 주면 왼쪽에 점을 찍고요. 앞서면 밑으로, 뒤지면 위로 해서 각각에 발생되는 작용을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전동기가 주어지면 오른쪽에 점을 찍고 앞서면 위쪽, 뒤지면 아래쪽. 그래서 각각에 대한 역시나 적용이 되는 작용을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90도, 전압전류의 90도의 위상차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L과 C, 즉 인덕턴스 L과 캐피스턴스 C 값에 의한 전기자 반작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R만으로 들어간다 그러면은 이제 뭐가 있냐면 횡축 반작용이 있어요. 횡축 반작용. 간단하게 정리를 할게요. 이 횡축 반작용을 우리가 다른 말로 교차, 자화작용 이렇게도 불러줍니다. 그래서 이제 횡축이라는 것은 직각삼각형으로 그리면, 여기가 세타인데 밑변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전류축이다 그러면 코사인 세타가 되겠습니다. 이때 위상은 이제 R만해루기 때문에 동의상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동의상. 그때의 성분을 물어보면 I의 코사인 세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직축 반작용이 있는데, 직축 반작용은 이제 높이 부분이 되는 거예요. 높이. 횡을 기준으로 직축, 직각을 이루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직축 반작용. 직축 반작용의 성분을 물어보면 답은 정해져 있는데요. I의 사인 세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횡축 반작용을 교차자화작용이라고 할 것이고, 그때 위상은 동의상, 성분은 I의 코사인 세타다. 직축 반작용의 성분을 물어보면 높이 부분이니까 I의 사인 세타 적용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60번 문제에서는 직축 반작용을 나타내는 성분을 물어봤으니까 I의 사인 세타를 적용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60번까지 20문제 또 역시나 한번 풀어봤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산업기사가 뭐 항상
그런 것 같은데 기사보다 어느 회차에서는 좀 어렵게 출제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뭐 기사가 어렵고 산업기사가 쉽다 이런 얘기는 좀 옛날 얘기 같고 산업기사가 또 어려울 때도 있고 기사가 또 쉽게 나올 때도 있고요. 뭐 물론 반대적으로 나올 때도 있지만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얘기하는 건 기본에 충실하자라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를 잡으려고 하지도 말고 기본에 충실한다 그러면 개수는 충분히 여러분이 원하는 개수 나올 거니까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올해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잘 준비하셔가지고 모두 다 좋은 성과, 좋은 결과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2016년도 1회, 2회, 3회 기기 문제풀이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